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인천형 출생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이후 집드림, 차비드림 등 다양한 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기존 정책을 보완해 만남부터 아이 돌봄까지 종합적인 복지 시스템을 발동하겠다는 건데요. 지역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가 새롭게 내놓은 출생정책 3종, 아이 플러스 이어드림과 맺어드림, 길러드림입니다. 만남부터 아이 돌봄까지 모두 케어하겠다는 것.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고 결혼에 이를 수 있도록 맺어주고 그리고 천원주택과 1% 대출이자 집들이로 주거 안정을 가져오도록 하고 여기에 임산부가 태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억을 또 드리고 여기에 차비드림에다가 이번에 길러드림까지 해서 인천의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6종 세트를 현재까지 완성을 해서 오늘.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12월 정부가 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7,200만 원에 시가 2,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을 내놓고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가정에게 신생아 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의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까지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14일까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집을 임대하는 천원주택 500가구 공급도 시작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과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아이 플러스 이어드림을 통해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직 중인 24살에서 39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원하고 아이 플러스 맺어드림 정책으로 인천 공공시설 15곳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한편 한 쌍당 최대 100만 원 예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아이 플러스 길러드림에서는 양육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정부 지원을 초과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중심으로 돌봄 정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의 이 같은 정책에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정책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 이것이 어떤 효과가 난다고 하면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인지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책이기보다는 급조된 정책 아니냐, 급조된 예산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의문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내놓은 서민정책.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단순히 퍼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힐루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보호 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민사소송에 휘말릴 경우 한 사건당 최대 660만 원의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한 명당 660만 원 지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교사가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도록 했습니다. 피해 물품 보상은 사고 한 건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해서 피해 물품 한 개당 100만 원까지로 보장 범위를 늘렸습니다. 이 밖에도 제3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계양구의회가 인구 유출과 저출산 원인 분석에 나섭니다. 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구 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는 인구 유출과 저출산 원인 분석, 정책 대안 도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김경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양희, 문미혜, 신지수 의원과
책임연구원인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 송종은 박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 의정부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경기도 전역을 돌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 1인 시위에는 약 50명의 지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정치 불확실성으로 나라가 절단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한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사로서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 인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우리 의정부는 우리 경기 북부의 관문 도시입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의 이 나라의 이 어려움과 이 누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한 조기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는데 함께 신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이어진 학령 인구 감소, 심각하다 하는데 대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5년간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14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1년마다 30여 곳의 학교가 사라진 셈이죠. 올해는 특히 50여 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은 모두 32만 명입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7년이면 이 30만 명 선이 붕괴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년 뒤면 25만 명 선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입학했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는 2031년이면 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은 22만 명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9만 8천 명인데 2031년이면 2만 8천 명이나 줄어 7만 명 선이 무너집니다. 서울과 경남, 부산, 인천의 순서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쯤이면 세종과 제주에는 3천 명 정도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울산도 4,800여 명뿐입니다. 초등학생이 줄면서 저절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바닥으로 향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과 학교는 그 지역 전체로 연결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사회 붕괴는 코앞으로 다가오겠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기자브리핑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 차익이 있다면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던 전세 사기 피해자 A씨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매 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 보증금 7천만 원 전부를 회복했습니다. LH는 지난해 90가구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154가구를 추가 확보해 현재까지 피해 주택 244가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주택들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LH는 또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 임대주택 1,145가구와 전세임대주택 256가구 등 총 1,429가구의 주거 지원을 마쳤습니다.
전세 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도 지원합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신청은 피해자 결정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 지원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총 81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 분야 14개 정책과제 35개 사업을 수행할 방침입니다. 핵심 사업인 경제생활 지원에는 395억 원을 들여 위기 상황 가구 생계 의료 지원과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주택 공급,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와 월세 지원, 홀몸 노인 방문 건강관리 등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1인 가구는 2023년 기준 39만 5,278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 124만 2,168가구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24만 7천 명이었던 1인 가구는 2018년 25만 2천 명, 2019년 26만 6천 명, 2020년 28만 3천 명, 2021년 30만 명, 2022년 31만 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런 추세를 고려해 2022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년 지원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8일 도내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하고 있어 다음 달 말까지 산후조리원 147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경기도 산후조리원 RSV 감염증 집단 발생 현황은 2023년 5건 62명, 2024년 4건 30명, 올해 3월 현재 4건 25명입니다. RSV 감염증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영유아에게 폐렴,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이나 신생아에게는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원의 감염증 예방수칙 등을 홍보했으며 다음 달까지 산후조리원 147개 곳에 대해 종사자, 산모, 보호자의 감염 예방수칙 교육 여부, 감염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관리 여부 등 감염병 안전사고 등 시설 전반에 대해 지도 점검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8일까지 고양, 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과 미용업 변경 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 행위 등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천의 광역버스 운행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15일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 179대였던 운행 대수가 현재 244대로 늘어나 운행률이 53%에서 70.3%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8분 단축됐고 일일 평균 이용객 수도 48,042명에서 58,477명으로 21.7% 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 서울 광역버스는 열악한 처우 탓에 충분한 기사를 확보하지 못해 면허 대수의 60%에도 못 미치는 운행률을 보였습니다. 시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10개 운수업체에 총 272억 원을 들여 재정 지원할 계획이며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과 승객 만족도 향상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상반기 중으로 M버스 3개 노선도 추가로 신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